오늘도 스튜디오에 지금 손님 와 계시고요. 저는 DJ 쑥쑥이고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은 내 꿈을 펼쳐라 드림온입니다. 자, 제 옆에는 손안나 대표님이 와 계세요. 자, 손안나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좋으신데요. 자, 그러면 손안나 대표님 혹시 본인 소개 조금 해주시겠어요? 청취자를 위해서. 저는 문화유산 교육 전문가이고 종이공예를 한 20년 정도 했어요. 종이공예 하셨어요? 네. 그래서 종이로 만드는 모든 공예는 가능해요. 재능 있으시다. 네. 저건 반대예요. 전 손으로 하는 건 절대 아무것도 못해요. 마이크만 잡을 수 있어요. 종이로 하는 것만 잘해요. 그래도 손으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대표님은 지금, 서울에서 한 3, 4일 일하시고 저희 지역에 오셔서 또 3일 정도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컨텐츠 쪽 일을 하시잖아요. 네. 어떤 일을 하시길래 이렇게 다채롭게 살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문화 해설사를 한 지 7년째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유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사회나 역사 공부 교실에서만 하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 이론적이고 외울 게 많고 헷갈리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박물관을 간다든지 유적지를 간다든지 뭐 미술관을 간다든지 해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역사도 하고 사회 공부도 하고 뭐 이런 약간 체험적으로. 그렇죠. 네.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잠재되어 있는 자신들의 재능들을 발견해내서 자신들의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랑 세상을 살아가는 그 비전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미소 짓고 있는데, 그러시구나. 근데 이런 일은 지금 7년 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과거를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어느 순간에 느낀 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씩 관심이 있었던 게 그렇죠. 스토리가 돼갖고 뭉쳐져서 어떻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 놀라요. 어이구, 무시 못하겠다. 내가 예전에 갖고 있던 관심사가. 어떤 관심사로 혹시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보내셨는지?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이드를 하고 싶었어요. 여행 가이드.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연식이 좀 돼요. 그래서 네네. 저희 친정 아버지께 가이드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도 영어 통역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걸 학교를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요. 얘기를 했더니 우리 친정아버지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어요. 그 당시에 어른들이 생각할 때 가이드나 스튜디오스나 뭐 이런 쪽에 일하는 여성들은 3D 업종. 3D 업종보다 플러스. 저희 아버지 그 인식으로는 호스티스하고 급이 같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연예인들하고. 네. 그래서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포기하고 그리고 공부도 사학과를 하고 싶었어요. 사학을 전공을 하고 싶었는데 졸업하고 뭐 먹고 살래? 아버님이 아주 질문이 다채로우시네요. 그 말 한마디에 깨갱하고. 대표님 혹시 큰딸이세요? 네, 큰딸이에요. 어쩐지 굉장히 어른스러운 느낌이에요. 사실은 저희 선배님이시거든요. 고등학교 4년 선배님. 아무튼 근데 상상이 가요. 사실은 저 때도 제가 88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도 가이드에 대한 이미지는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거기다 마이너스 4년 전이니까 아마도 더 이미지가 아무래도 굉장히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사학 좋아하시고 또 얘기하고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 보면 가이드가 딱인데 결국에는 그래서 전공은 또 뭘로 가셨네요? 사학과도 못 가게 하셔가지고. 전공은 식품 가공했어요. 먹고는 살겠구나 그러셨나요, 아버님이 혹시? 그거는 식품 쪽이니까. 점수에 맞춰서 갔어요.
제가 괜히 모른 체 했네요. 저희 세대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제 고고인류학을 갔는데 사실은 저는 국문과나 영문과 쪽 생각했는데 점수가 안 돼서 고고인류학 갔는데 역으로 이제 저는 인류학을 한 게 천운이라고 보거든요. 그 일종의 사학과나 사회학이나 심리학적인 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제가 늦게지만 역사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이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과학 쪽으로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역사를 보는, 그러니까 역사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 이면에 있는 우리나라 전통 과학에 대해서도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경복궁에 가서 아이들이랑 수업을 하게 되면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뭐 경복궁의 역사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인문학적인 거. 네, 저는 경복궁에 숨어 있는 과학 많죠. 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과를 공부를 한 게 플러스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그 전공 하실 때는 재미는 있으셨어요? 없었죠. 문과에 있다가 막 이과로 가신 거니까. 거의 학교를 안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지만 저희 때 제가 그 86년 6월 항쟁 있을 때가 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밖에 많이 나와 있었죠, 네, 저희. 그래서 학교를 다닌 날수보다 학교가 문을 닫은 날수가 더 많았어요. 맞아. 네, 그래서 오죽이나 했으면 저희 친정 어머니가 학교 간다고 차비 버리지 말고 그냥 집에 있어라. 어차피 수업 없으니까. 어차피 수업도 안 할 건데 뭐하러 학교 가느냐. 땡볕에 서 있지 말고 그냥. 나가면 혹시 또 데모대에 휩쓸릴까 봐 그렇죠. 그때는 높아심에 진짜, 차라리 어차피 학교 문 안 열고 공부도 안 할 건데 그냥 집에 있으면 눈에 보이기라도 하니까 차비도 아끼고 차비도 절약할 겸 그냥 집에 있어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희 때는 거의 학교 맞아요. 생활이 거의 불가능했고요. 학교 가면 눈을 뜨고 다니지 못했어요. 체류탄 때문에. 맞아요. 그러셨구나.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대표님이 본인의 전공이 이과적인 게 많았는데 그거를 지금 하시고 계신 거에 플러스 된다는 거를 아실 정도로 그래도 되게 이과적인 소양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나름 그러면. 저는 아무리 그걸 강요하고 깨달아도 저는 그쪽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과적인 소양이 있었다기보다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이과에 가서 살아남으려면 이거를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대표님 모습 뵈면 적응을 굉장히 잘하실 것 같고 이렇게 사고의 전환 같은 것도 빨리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아니다 하면 그 다음 답은 없잖아요. 포기하는 것밖에. 근데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아니야 긴 걸로. 그렇죠. 자가 발전을 해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내가 조금씩 적응을 하는 거에 대한 그 습득력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또 저희가 해외 생활을 거의 한 8년을 했어요. 그래서 튀니지에서 3년, 사우디에서 2년, 브라질에서 3년, 그러니까 거의 8년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거가 두렵지 않아요. 네. 오케이. 포르투갈 제가 또 1년 살았는데 또 브라질에 계셨군요. 튀니지. 불어도 하시겠네 그러면. 아랍어도 좀 하시고. 불어는 거의 못하고요. 불어는 이제 남편이 불어를 하니까 남편의 도움으로 잘 살았어요. 근데 이제 브라질에서는 영어가 안 돼요. 그죠, 거의. 예, 영어가 안 되니까 포어를 해야 되는데 포어가 엄청 어렵죠. 남편이 너무 바빠서 포어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 포어를 해야 되는데 그 막중한 책임을 제가 지고 포어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근데 이제 뭐다. 예, 들으면 이해는 하는데 말로 안 나오는 건 아시죠? 그죠. 포어가 사실은 불어보다 더 어려워요. 발음이 이렇게 코로 하는 발음도 많고 약간 저는 느낌에 러시아 말 비슷하다고 항상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포르투갈 친구들한테도 난 못 배우겠다고. 어디 이태리 가면 이태리 말은 좀 곧잘 하는데 포어는 흉내를 못 내겠어요.
그래서 인사하는 것밖에는 저 기억도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해해요. 그리고 브라질 친구들은 영어 거의 못해요. 예. 어디 여행 가서 만나면 손짓발짓밖에 못해서 8년 하셨구나 어쩐지 그러셔서 조금 더 적응도 빠르시고 습득력도 좋으시고 약간 좀 되게 개방적이죠. 생각이. 예. 좋으세요. 나이스 투 미츠예요. 그러면 이제 대학교 졸업하시고 나신 다음에 그러면 또 식품 쪽으로 그러면 일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대학교 졸업하고 학원에서 수학 강사를 했어요. 학원에서 수학 강사를 결혼 전까지 한 3, 4년 했어요. 3, 4년. 지역은 어디? 서울에서. 서울에서? 네. 아. 그러니까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서울에서 수학 강사를 하다가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 창원에 가서 살았어요. 창원 볼보 건설기계가 네. 거기 있는데. 거기 창원에서 살다가 LG전자 그러니까 옛날엔 금성사였잖아요. 그렇죠. 금성사를 LG전자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CI 작업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그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 임시 발령을 받았어요. 한 달. 그 작업하는 기간만. 근데 그냥 올라왔어요. 서울로? 응, 그러니까 한 달 발령을 받았는데 그냥 이사로 가셨어요? 와버렸어요. 뭐 창원에 불만 있으세요? 왜 아니, 그러셔요? 불만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는 시댁이 서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올라왔어요. 다시 내려가더라도 올라가자 해서 올라와서 했는데 그 작업이 끝나고 다행히 남편이 홍보 쪽으로 발령을 받았고 그 이후에 1년 후에 해외 영업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게 튀니지인가요? 예. 그러면 남편분 전공을 혹시 불허하셨어요? 아니요. 남편 전자공학과 전공이 전자공학이고 불어를 그러니까 교환학생으로 프랑스에 1년 갔다 왔어요. 어디 지역에 계셨나요, 혹시? 낭뜨. 어떻게 우리 인연인가 봐. 저 낭뜨에서 1년 살았어요. 아, 2003년에. 그리고 우리 남편이 낭뜨에서 이제 불어를 하니까 그 북아프리카에 불어를 다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업이 되고 불어 되는 사람 해가지고 이제 튀니지로 발령이 난 거죠. 그죠. 당시엔 또 불어를 하는 남자분들이 별로 네, 없었어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잘은 못 하시더라도 그게 굉장히 프리미엄했을 예. 거예요. 그리고 또 가셔서 하시면 되니까 또. 그리고 저기를 했어요. 지역 전문가를 했어요. 모로코 지역 전문가를 했어요. 이미 그 전에. 예. 거의 북아프리카는 또 비슷하니까. 재밌게 사셨네요, 우리 대표님. 재밌었어요. 저는 북아프리카는 아직 못 가봤지만, 프랑스 낭뜨 사셨어요? 못 살아. 나 2003년도에 1년 있었는데, 낭뜨 대학에서 불어 배웠어요. 네, 1년 맞아요. 정도. 낭뜨 대학. 아이고, 나중에 만나면 또 할 얘기 많겠군요. 그 파업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 많이 할 수 있겠군요. 프랑스는 그냥 여차하면 파업하잖아요. 아침마다 걸어가야 돼요. 트램이 안 움직여요. 어찌나 또 파업을 많이 하는지. 그러셨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럼 서울로 가셨으면 뭐 큰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서울로 딱 이사를 가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저희 때는 그랬잖아요. 어쨌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서울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고 뭐 꼭 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서울에 계시니까. 아이들은 어렸나요, 그러면? 그때 큰 아이가 36개월? 네. 올라왔죠. 그럼 튀니지는 몇 년 정도 사셨어요? 3년 살았어요. 3년? 네. 딱 좋은 기간. 네. 그 동안에 그러면 튀니지에서의 경험은 어떠셨는지 혹시? 튀니- 남편은 열심히 일하셨을 네, 거고. 그렇죠. 아주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고 저는 튀니지에서 경험이 되게 저한테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북아프리카 하면은 아프리카라는 이미지 때문에 블랙 아프리카를 연상을 하세요. 전혀 아닌데. 전혀 아니거든요. 거기는 튀니지는 로마 유적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콜로세움보다 그 보존 상태가 더 뛰어난 콜로세움이
튀니지에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다양한 지하 도시들, 뭐 로마 도시 유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저한테는 튀니지가 첫 번째 외국 생활인데 장기로. 그런데 다행히 그런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탈리아에 가지 않아도 로마의 향기를 듬뿍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살았던 튀니스에서 지중해까지, 그러니까 튀니스에서 어디든 어느 방향으로든 30분만 가면 지중해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도 참 좋았어요. 그리고 사막 여행을 하면서 그 사막의 그 황량함,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광야라는 의미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광야라는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해하죠. 네. 시로만. 그런데 정말 튀니지 사막에 딱 섰는데 이런 게 황량함이구나. 이게 광야구나. 그런 거를 막 몸으로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튀니지에 스타워즈 촬영지가 있거든요. 거기를 갔는데 그런 느낌을, 그거를 몸으로 알겠더라고요. 강렬하셨겠다. 네,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리고 이 잊혀진 문명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정말 재미있게 튀니지 생활을 했고요. 그런 경험들이, 그리고 사우디에서는 나바티안 유적지라고 사우디 원래 원주민 베두인이지만 나바티안 문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명에 갔을 때, 그러니까 요르단의 페트라하고 같은 문명이 사우디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 북부하고 요르단 남부에 나바티안 제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페트라 유적이 사우디에 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기에 가서 보고 그것도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우디 그 나바티아는 잊혀진 그렇죠. 제국인가요? 네, 잊혀진 제국이에요. 그러니까는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아서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는지 그 글자도 없고 뭐 그런 상태, 그냥 그 유적지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재미있다. 약간 백제도 생각하셨겠다. 굉장히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 브라질에 살면서 마추픽추에를 갔어요. 마추픽추에를 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가이드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영어로 이제 가이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어가 너무 어설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식 교육을 받은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할 일이 없잖아요. 일이 없으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이제 주어들은 영어로 가이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정말 어설프게 그 찬란한 문명을 너무 어설프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똑같은 시기가 있었죠.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한국에 들어가면 좀 이런 쪽으로 공부를 좀 해서 제대로 된 가이드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그 마추픽추에서 했어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0년도에 귀국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2010년이나 2009년 그쯤일 것 같아요. 8년 전쯤에. 네, 그래서 귀국하자마자 그 영어 관광 안내사 시험 준비를 했어요. 시험 준비를 하다가 합격하셨어요? 포기했어요. 올해가 최적기예요, 대표님. 올해는 내년 평창 때문에 시험이 쉬워졌어요.
그건 공식 얘기예요. 저도 사실은 시험 치는 걸 굉장히 약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책만 몇 권 있었고 그런데 서울에서 가끔 미팅이 있어서 벤처 뭐 스타트업 하는 친구들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여행업으로. 가서 보면 2-3달 공부하고 딴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정확하게 지원하셔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8월 초부터 원서 접수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을에 네, 시험 봐요. 보고 네. 우리 같이 할까요? 저는 저기 법규 이런 거 관심이 좀 없어서 나 그게 완전히 쥐약이긴 한데 아무튼 올해가 굉장히 딱이 조금 낮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포기는 왜 하셨어요, 근데? 큰애가 아팠어요. 큰애가 아파서 병원에 한 달 정도 병원에 있었어요. 네. 병원에서 아기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이. 그래가지고 다른 데 신경 쓸 그쵸, 당연하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병간호만 했죠. 한 달을 병원에서 살았어요. 근데 정말 기적처럼 나와서 자기 발로 걸어 나왔어요. 엄마 덕에. 엄마 덕은 아니고 내가 볼 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심지어는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병을 가지고 살아서 나간 케이스를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완전 진짜 그야말로 기적이네요. 예, 기적이에요.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병 자체도 희귀병이었기 때문에 거의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정 안 될 경우에는 정말 위급한 경우에는 간 이식을 해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그 응급순위 10위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 전체에서. 아니 대한민국 전체에서. 아 진짜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간을 도네이션 받을 수 예, 있다면 나오기만 하면 빨리 받아야 얘가 되는. 1순위로 수술하는 그 조건을 걸어놓은 상태였었어요. 병원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네. 굉장히 위급했던 네네. 거네요. 그랬는데 정말 기적처럼 그럼 간 이식을 받은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안 받았어요. 않고도 살아남은 거예요? 예. 진짜 하나님 계신가? 예,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저께 저희 제자가 제가 하도 삶이 허무하다고 가끔 중얼중얼 했더니 제발 교회 좀 다니라고. 사람들한테 실망한 것도 좀 있고 해서 가족들도 좀 실망도 되고 그랬더니 또 어제 한 말을 하던데 마음이 좀 끌리긴 했는데 오늘 또 대표님 만났네요. 손한나 대표님이 또 그때 진짜 너무 굉장히 큰 삶의 교훈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살아나면서 네, 네.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뭘 축적하고 뭘 네네. 모으고 뭐 재산을 위해서 뭐 하고 이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살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얘기를 들을 줄 알고 내가 해준 요리를 먹을 줄 알고 그냥 존재만으로도 네, 되게 맞아요. 대표님 되게 좋은 경험하셨네요.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는 너무 처절했죠. 당연하죠. 예, 그거는. 그 당시에는 너무 처절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떤 그 삶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쩐지 페이스북에 네 분 이렇게 가족이 사진 찍은 걸 제가 이렇게 잠깐 봤는데 표정들이 너무 좋아요. 아버님도 되게 좋았고 우리 손 대표님도 너무 좋았고 아이들이 되게 뭐랄까 진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표정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좀 빨리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가족은 되게 소통을 많이 하나 보다. 그리고 아빠 얼굴에 사랑이 있는 게 되게 보였어요. 사실 엄마는 사랑이 있는 건 우린 모성이 많으니까. 근데 아빠 얼굴에서 그런 표현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숨기고 계시잖아. 근데 표정이 너무 좋으셔서 아빠가 이렇게 되게 좋으셔서 이렇게 손 대표님은 그야말로 표정 밝았고 아이들이 너무 천진해서 부럽다 이 생각했어요. 사실은 제가 결혼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분하고 좋은 가정을 이루셨구나 이 생각을 살짝 제가 했어서 더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 그냥 이렇게 살아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라는 거를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핸들링하고 매니지먼트하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작품을 만들 거야. 그런 원대한 꿈을 꿨어요. 근데 그리고 그런 꿈의 포커스가 우리 큰애였어요.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내 작품으로 만들리라 막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아이한테 올인하다시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딱 겪으면서 이런 게 그게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아이들이 그냥 살아있다는 거, 아이들이 행복하다는 거, 이것이 정말 존재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때 이제 깨달았죠. 그리고는 이제 주변 아이들을 보면 그냥 학원에 찌들어 있잖아요. 너무 불쌍한 거야. 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즐겁게 자신들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 꿈은 그거예요. 애들이 학원 안 다니고 공부 빡시게 안 하고 설렁설렁 놀면서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거.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제 꿈이에요.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공부라는 그 타이틀 말고라도 뭔가를 즐기는 아이들이라면 그렇죠.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더 이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그래서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와, 굉장히 진정성이 느껴져요. 그리고 또 진짜 정말 괜찮은 엄마들은 내 아이들하고 같이 공존하는 그런 아이들도 우리 아이처럼 건강하게 커야 된다는 전제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극단적인 예로 보면은 같이 살아가는 공간에서 내가 돌보지 않은 이 친구들이 상처를 입었으면 그 친구들이 역으로 우리 자녀들이나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꼭 상처를 안 받기 위해서 그들한테 잘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처를 주면 안 되고 그런 상처가 없을 때 같이 건강해지면 그렇죠. 그럼 뭐 진짜 걱정 안 해도 되는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만 이렇게 하지 말고 내 옆에 있는 아이의 친구도 내 자녀처럼 좋은 말, 희망이 되는 말, 좀 뭐랄까 용기 주는 말 한마디라도 곱게 뱉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 아이하고 놀지 마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진짜 안 돼요. 그거는 가장 이기적인 진짜 엄마라고 볼 수 없는 멘트예요. 사실은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사실 제가 초등학교 때 살짝 왕따를 당했는데 저는 뭐 제 세상에 살았기 때문에 제가 왕따 당한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들을 왕따를 시켰거든요. 그 상처를 좀 덜 받았는데 요즘에는 왕따가 굉장히 큰 이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 보면 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사회적으로도 또 진짜 어른들이 없으셔서 은연중에 또 아이들한테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근데 또 학교에서도 그런 거 있고 하니까. 근데 지금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그 아이가 아픈 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아이한테 진짜 좋은 것도 알게 되고 또 주변까지도 보시는 그 해안이 생기신 거는 하나님의 축복이신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지 않을까. 뭐 교회에서는 소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저는 이게 제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일이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하고 이 일을 할 때 그리고 이런 저하고 만난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스스로의 그 기쁨을 찾아갈 때 되게 그 아이의 행복 이상의 행복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저는 이 일을 하는 게 너무 즐겁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좀 아이들도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조금 우리 사회도 조금 유연해지고 밝아지고 좀 서로 배려할 줄 알고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교육자시네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을 이쪽 이제 완주나 전북 지역에서도 좀 실시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그전에는 주로 서울에서 하시던 것을 이제 반으로 나눠서 서울에서 하시고 계시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여기서 하는 전라북도 거죠. 내에서 네. 조금 영향력을 좀 주시고 싶어서. 근데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없어요, 저희는.
되게 많이 부족하고 아마도 오시면 하실 일도 많고 또 아마 보람된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까지 그 맥락을 완전히 관통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그냥 직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데 사실은 맥락을 알고 기본적인 그걸 아신 다음에 접근하는 게 사실은 실체거든요. 근데 대표님 이미 그걸 갖고 계시네. 제가 가슴이 떨리네요. 너무 귀하게 저희 게스트 와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럼 앞으로는 또 그렇게도 하시겠지만 앞으로 전라북도나 완주, 전주, 익산 이쪽에서 실천하고 싶으신 거는 살짝 머릿속에 계획적인 거 많이 있으세요? 계획하고 있는 거는 뭐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융합형 체험마을? 뭐 그렇게 붙일까요? 뭐 어쨌든 저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사회의 그 마을 전체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예를 들자면 서울에서 한 가족이 여행을 완주로 왔어요. 완주로 와서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는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돼요. 뭐 책을 읽고 싶으면 북카페에 가서 책 읽고 차 마시고 음악 듣고 그러고 아빠 낚시하고 싶으면 낚시 가시고 애는 내가 데리고 역사 탐방도 하고 뭐 수학 체험도 하고 부가트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을 나 하고 하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다시 만나서 바베큐도 해 먹고 뭐 맛있는 거 우리 마을에서 나온 재료로 만든 시골 밥상으로 밥을 먹고 그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엄마 아빠는 자기들 하고 싶은 일 하고 나는 아이들이랑 같이 또 여행하고 그런 마을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는 북카페도 있어야 되고요. 북카페는 갤러리 카페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전시도 하고 그 체험도 하고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음식점도 있어야 되고요. 뭐 가능하면 롤러스케이트장도 하나 있으면 좋겠죠. DJ가 있는 음악다방도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DJ는 해드릴게요. 잊어야겠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의 마을 전체를 하나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이 집 저 집 방 남잖아요. 시골 방들 많이 비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방들 좀 깨끗하게 도배도 하고 이부자리도 깨끗하게 해서 오시면 그 방에 마을에서 같이 숙소. 네, 시골 마을에서 그냥 그 시골 그대로 거기서 주무시고 현지인처럼 살기. 네, 그리고 아침에 뭐 끼니 때 되면 그 마을에서 나온 재료로 밥해 먹고 그렇게 그런 마을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지금 많이들 모였나요? 줄 서 있으신가요? 혹시 역할 분담으로? 아직은 리스트업 하셔야 되겠는데. 네, 리스트업 해야 돼요. 저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익산하고 그 완주의 중간 정도라면 충분히 저도 호기심이 또 생길 것 같고 저도 사실은 그 어떤 한 마을이 있으면 왜 서울에서 살던 것처럼 빵집도 있어야 되고 카페도 있어야 되고 서울에서 누리는 모든 게 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인구가 적다면 4개의 마을이 중앙에다가 이거를 설치를 해놓으면 동서남북에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도 생기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외부에서 약간 시나 이런 좀 대도시에서 살던 거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 설명해 주신 게 그림이 싹 그려져요. 근데 뭐 그게 크게 좀 뭐 실현이 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뭐 가능하겠다. 네. 왜냐하면 요즘에 굉장히 그런 쪽으로 원하시는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불가능하지는 않고 네네. 이제 이게
언제 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인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또 서두르시지는 않죠, 사실? 전혀 서두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왜냐하면 이거는 서두르게 되면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 혼자 다 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당장에 뭐 땅 몇만 평 사가지고 왁 지어서 분양하면 되니까. 예, 후룩하면 끝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살았던 그 집에서 그 느낌을 누리면서 살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서도 똑같이 뭐 빌라, 아파트 그런 데서 살려면 뭐하러 여기까지 내려와요. 그냥 서울에서 교통 좋고 훨씬 더 쾌적한 누릴 게 많은 서울의 대도시에 있지. 굳이 여기까지 내려올 이유는 없거든요.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거는 그런 시골스러운 거를 그 시골스러움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골스러움을 유지하는 마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서 그 마을 사람들과의 그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디든 마을을 찾아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그런 거를 원하는 마을이 있으면 우리가 가면 됐죠. 그러니까 베스트는 그거죠. 그런 마을이 있고 우리를 기쁘게 받아들여 주면 이제 거기에 가면 훨씬 일이 탄력이 붙겠죠.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어쨌든 조금은 열려 있는 마을에 들어가서 동의를 얻어서 하나씩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12월에 내려왔으니까 이제 한 8개월 정도 살았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시골 분들은 눈으로 봐야 믿어요. 아, 뭐든지. 예, 뭐든지. 성과를. 예.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뻥일 뿐이에요. 빨리 깨달으셨네. 예. 그래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하려고 생각을 해요. 왠지 대표님한테 느껴지는 거는 약간 성숙미도 있으신 것 같아. 왜냐면 이제 이미 다 아시고 계신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이 좀 협조적이어야 되고 또 사실은 그 승패를 좌우하는 건 사실은 텃세가 있고 없고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그 주민들이 그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좀 더 여유롭게 여느냐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얼마큼 받아들이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3일 전에 그 완산이라는 데를 갔다 왔거든요. 아, 화산인가? 아, 화산. 화산에 갔는데 거기 이제 익산뿐이에요. 황등뿐인데 거기 이제 에버팜이라고 그쪽에 가셔서 했는데 협동조합이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잘 적응을 하시고 잘 그 마을에 흡수가 되셨어요. 근데 거기에 성공 요건이 뭐였냐면 협동조합을 하고자 했던 분이 5분인데 4분 정도는 이미 기존에 본인이 본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900평이라는 땅에서 입주를 해서 살지만 일을 할 사람이 한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검도했던 분이래요. 그래서 체력도 좋고 여자분인데 하시겠다는 의향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대표를 맡고 그걸 하고 이 4분은 필요에 의해서 그분이 요청을 하면 도움을 주세요.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 900평 있는 공간에 주로 만든 건 업사이클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쓰레기가 될 뻔한 것들을 가져다가 재활용을 하셔가지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랬고 또 마을 주민들은 또 나름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많기 때문에 또 이 대표님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즐겁게 하는 뭔가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또 매치가 돼서 요가 수업도 하고 뭐 수다 하실 수 있는 그 정자도 만들어 드리고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 텃세도 없었고 그리고 협동조합 할 때 가끔 이견이 있어서 깨지잖아요. 저도 초창기에 했었거든요. 저희도 깨졌는데 근데 그거를 깨지지 않게 나는 너를 후원해 주마. 계속 이걸 만들어가고 있으면 우리가 필요한 도움을 다 주면서 내가 은퇴를 하면 어느 시점에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되게 조화로워서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관건은 사람 사이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서로 간에 신뢰가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신뢰를 만들기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역사가 필요하죠. 예, 이거를 그냥 인위적으로 할 내가 수가 없어. 급해. 그러니까 빨리 마음을 열어.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급하게 가게 되면 결국에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깨질 예. 거는 이미 깨지는 거죠. 예, 예. 그 말씀 들으니까 살짝 찔리네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한 40대나 30대 때 하려고 했으면 되게 급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돈이 막 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급하게 막 서둘렀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살짝 여유가 생기면서 이게 순간에 끝날 일이 아니니까 어쩌면 내가 만들어 놓고 그 열매는 내 자식들이 볼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만들어 가야 이게 역사가 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는 그런 마을들이 그냥 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차근차근 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내가 농사를 이렇게 지었는데 그 농사가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너무 좋아해. 이거 성공이네? 그럼 계속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그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축적이 되어야만 그게 꽃이 피는 거지. 그냥 한순간에 그게 확 드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멘. 천천히. 선지자 오셨네. 아니, 왜냐면 제가 그걸 요즘에 깨닫거든요. 제가 좀 성격이 급해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급한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뭔가 딱딱딱 돼야 되는 그런 약간 강박이 있어요. 저는 약간 계획해서 좀 20, 30대를 살았기 때문에 부족한 게 많아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가지고 뭘 얻었던 타입이라 아직도 40대인데도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특히 한국에서는 안 먹혀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제대로 보면 또 그게 잘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어릴 때 갔으니까 미국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뭐든지 건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역사가 쌓여야 되는구나. 그렇죠. 네. 역사가 쌓여야 된다는 게 내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했더니 친구가 언니 그거 너무 좋은 말이라고. 그래서 아니 내가 부족한 게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을 안 갖고 있어서 내가 부족했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내가 내 스토리를 만들어야겠다. 어떻게 보면 팟캐스트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100명을 제가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그 프로젝트로. 그래서 하루하루 그게 달라지고 성장하는 거고 공고해지는 거니까 지금 대표님 오셔갖고 너무 좋은 얘기를 지금 저희한테 들려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천천히 가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는 분들마다 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감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도 숟가락 얹을래 그렇게 하시면 얹으시면 돼요. 얹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오래 간다는 거죠. 오래 가서 이게 2년 뒤에 3년 뒤에 될 수도 있지만 어쩌면 10년 뒤에 15년 뒤에 될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같이 역사를 쌓아갈 그렇죠. 뿐이면 좋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일단 마음 맞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마음 맞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는 또 의견 차이 때문에 갈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비전도 다를 수도 있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지금 처음 시작이니까 처음부터 계속 같이 갈 사람도 있겠지만 중간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잘 버무려서 잘 굴러갈 것인가. 이제 그것도 숙제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잘 맺어가느냐. 그게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잘 못 만드는 편이고 안 만드는 편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제 역사가 안 쌓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답을 주시네.
아, 제가 부족한 게 많았구나.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마음의 문을 좀 열어놓고 그렇죠. 네. 여지를 두고 그분이 좀 다르더라도 그냥 봐주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기다려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먼저 깨달은 자의 책임, 의무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져요. 그래서 나는 이미 그림을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한 비전이 있지만 이 사람은 아직 못 그 보고 단계까지 있잖아요. 안 갈 수도 아직 있어요.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는 거는 내가 보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내가 보는 거를 볼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도와주고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보여주고 소통하는 보여주고 계속 소통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앞장선 자의 그러니까 리더의 책임이자 의무.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내가 앞에 가고 있기 때문에 따라와. 그게 아니라 내가 보는 그림은 이거야. 그러니까 너도 이 그림을 볼 때까지 좀 봐봐.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 하고 그 그림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옮기고 한 스텝 또 앞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계속 통역이 필요한 거죠. 내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을 이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같은 언어로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키워드는 인내심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살짝 기다려주는 그 마음의 저는 인내심보다는 기다림인 것 같아요. 기다림. 기다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나도 막 달려가고 싶죠.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일단 나도 좀 기다리고 천천히 계속 지금 저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기다리자. 더 쌓일 때까지. 이게 무르익을 때까지.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든지 3년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거 깨달았어요. 3년은 되든 안 되든 수익이 있든 없든 3년을 한 뒤에 최소한 3년을 한 뒤에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때 결론을 내리고 맞는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발전할 수 있는 게 뭘까? 무엇을 얹어야 더 나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봐야 되고요. 아닐 경우에는 왜 틀렸는지, 왜 아닌지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수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자가 발전을 계속 하면서 굴러가야 내가 원하는 거기에 미치는 거지. 정말 막 난 할 수 있어. 막 미친 듯이 달린다고 해서 거기에 도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표님 꼭 저 페이스북 계속 팔로우 하시고 보신 것 같아. 지금 뜨끔해요, 사실. 뜨끔해요. 용기와 패기만이 그 뭔가를 이뤄내는 그 요소가 아닌데 아직도 저는 20세기적으로 약간 용기와 패기로만 부딪히는 것 같긴 하네요. 반성도 되기도 하고 또 제일 좋은 거는 배우니까 좋으네요, 사실. 사실은 그게 뭔지 이렇게 막막하게 느낌은 있었는데 지금 대표님 설명해 주신 거 보니까 조금 더 확실해요. 확실히 인생 선배는 그냥 인생 선배가 아닌 것 같아요. 연식이 오래됐다는 얘기죠. 뭐 오래된 것 같지도 않고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도 한 4년 정도 시간을 보내면 대표님 같이 조금 여유롭고 좀 전체적인 맥락을 진짜로 보는 그 시간이 나한테도 올까 하는 생각을 계속 얘기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사실은 올 것 같아서 이미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이 인연으로 또 가끔 뵐 것 같으니까 좀 비슷하게 따라가기만 해도 흉내는 좀 내겠구나 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앞서간 선배들의 뒷모습을 보고 달려왔듯이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내 뒷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좀 가져주고
참 뒷모습이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그 유명한 시도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뭐 급할 것도 없고 그죠? 네. 좀 여유도 있으시고 어차피 이제 어느 정도 그 비전이 어떻게 가야지 되는지 아시니까 좀 마음이 여유 있어 보이세요. 그리고 되게 즐거울 것 같아요. 그 과정이 네. 완성이 될 거라는 걸 믿으니까. 그리고 이게 즐겁지 않으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예. 맞아요. 즐거워야 되는데 그 가이드 꿈을 꿨던 그 소녀가 아버지가 거절을 해서 또 가이드도 안 하시고 했지만 결국 식품공학을 전공했지만 거기에 있는 장점을 취해서 또 뭐 삶의 그 레슨으로 이렇게 또 활용을 하셨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계시는 일도 과정 중에 뭐 약간 뭐 어떤 상황이 돼도 잘 알아서 이렇게 가리실 것 같아요. 가리셔서 옥석을 딱 취하시는 그거를 제대로 또 하시면서 앞으로 가실 것 같으네요. 그쵸. 그게 희망사항이죠. 그래서 늘 기도해요. 늘 기도하고, 이게 지혜롭지 않으면, 그리고 자꾸 욕심이 들어와요. 자꾸 이제 쉽게 가는 길이 보이니까, 쉬운 쪽으로 선택하고 싶은 유혹도 생기고, 그럴 때마다 이제 기도해요. 기도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유익이 아니라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어차피 내려오기로 결정을 했고 내려와 있으니까 이왕에 내려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내 경험들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유익하게 작용이 되고 그것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면 여기에서 살아가는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내가 고향에게 돌려줄 선물? 뭐 그런 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굉장히 말씀도 잘하시고 설명도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거는 가끔 쓰시는 언어가 제 언어랑 겹쳐가지고 제가 지금 놀래고 있어요.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또 고향도 같아서 너무 좋으네요. 안 그래도 고향 익산 때문에 조금 마음앓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이기심으로 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또 상하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좋은 분이 내려오실 거니까 또 에너지를 또 얻고 또 지역사회에 좀 배워서 남주자 하는 그 저의 모토를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도 같네요. 어떻게 보면 또 대표님하고 또 뭔가 또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만들어 가봐요. 네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공통점이 되게 많아서 다행스럽게도 또 저보다 언니셔서 제가 좀 깨갱깽깽 하면서 이제 따라갈래요. 막내 동생 돼가지고 오늘 너무 시간 너무 좋으네요. 저도 즐겁습니다. 네. 아니 급하게 요청드렸는데 잠깐 차 한잔 마시기로 약속을 했다가 너무 얘기가 솔직히 듣고 싶었어요. 사실은 비슷한 부분도 많은 것 같고 또 고향이 또 익산이신 것도 그렇고 학교 선배님이기도 하고 또 하시는 일 보니까 많이 하고 계시고 제가 없는 부분을 이미 하고 계셔서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 와가지고 차 때문에 헷갈리고. 너무 그거는 송구스럽네요. 제가 자전거족이라 차량에 대한 안내는 잘 못하고 있어서. 그래도 어쨌든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났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같은 꿈을 꿀 수도 있다는 것. 저는 그 체험마을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다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모이다 보면 그게 또 에너지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벌써 아마 8시가 넘었을 거예요. 지금 7시 반? 8시? 아무튼 한여름밤의 꿈처럼 이렇게
인연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손한나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눴고요. 손한나 대표님 참 회사 이름은 어떻게 되죠? 히스토예요. 히스토. 네. 히스토 문화 관광 컨텐츠 문화 역사 융합형 체험학습. 융합형 체험학습 위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소외받는 청소년들한테 여러 가지 체험적인 거를 많이 제공해 주시고 싶어서 서울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조만간 아마 우리 전라북도에 많은 청소년들에게도 꽤 좋은 교육으로 또 영향력을 주실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네. 본 방송은 전주 시민미디어센터 영심이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은 굉장히 기분이 너무 업됐어요.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또 비전이 비슷한 분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리고 또 팟캐스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 뵙고 어떻게 보면 그분의 한 인생을 전체 제가 다 듣는 기회도 얻게 돼서 오늘 같은 경우는 팟캐스트 시작을 너무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스토리 갖고 계신 지역민들 아니면 또 지역에 오셨다가 저한테 낚이신 분 모시고 얘기 듣겠습니다. 네, 저는 쑥쑥이었고요. DJ 쑥쑥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